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2달 전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석 달 정도 밖에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걱정돼서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남편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러다 얼마 전 친구가 집이 온전한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집 등기부를 떼보니까 남편 명의였던 집이 난데없이 시누이 명의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온 후 남편이 시누이에게 집을 매매했다는데요. 남편이 아이들 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팔 리도 없고 전업주부인 시누이가 집 살 돈이 있을 리도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남편이 저한테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를 쓴 거였죠. 원래 남편은 집 욕심이 많았고요. 돈 욕심도 많았고요. 늘 집은 자기 거니까 저한테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제가 돈을 못 벌어다 준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도 다니고 부업도 해서 버는 돈 다 주었는데 남편은 늘 남들 마누라는 돈도 잘 버는데 너는 뭐냐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능력 없는 아내 만나서 고생하는 건 사실이라 남편이 뭐라 해도 저는 그냥 웬만한 건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공장을 다니다가 공장을 그만두고 도배일을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는 전 잘 몰랐어요. 집에 돈도 안 거저다 주고 저더러 벌어서 생활하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자기 돈은 벌어서 저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그렇게 돈을 모으더니 3년 전쯤에 남편은 결혼 전에 가져온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빌라를 팔고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보태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명의로 샀습니다. 집을 정하고 돈 마련하는 것 일체를 남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별 의논이 없었어도 불만이 없었어요. 저도 이 집을 사는데 자금을 더 도와준 게 없어서 남편에게 공동 명의로 하자는 말을 하지는 못했고요. 집을 사고 난 후에 집값이 수억 대가 오르자 남편의 구박이 부쩍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걸핏하면 능력도 없다. 넌 해준 게 뭐 있냐. 아이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제가 대꾸를 하면 아이들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이혼이야!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골백 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지금껏 꼭 참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바를 나가도 살림은 뒷전이라 저라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남편은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한마디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준비물과 숙제를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집을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엉망이 될 게 뻔하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저는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요. 주말에 일 안 하고 늘 나가는데 전과 달리 모양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니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순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집을 나온 것이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시누이에게 넘긴 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12년을 같이 살면서 장만한 유일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된 이 집인데 그 집이 시누에게 넘어갔으니 저는 도대체 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집 살 때 직접 보탠 건 없지만 제 명의의 작은 빌라를 판 자금이 집 살 때 들어갔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버는 건 거의 다 제가 생활비 쓰고 집에 갖다 준 거거든요. 저도 맨몸으로 나와서 살기가 힘들고 제가 하는 일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무료 변론하시는 변호사님께 상의를 했고요.
제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결혼 생활 중 마련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저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기간 중 저도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아이들 돌봤잖아요. 지금 집도 제 명의의 빌라를 팔아서 자금의 일부를 마련한 거고요. 제가 지금 남편 명의의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재산을 안 주려고 시누이한테 명의를 넘겨버렸으니까 일단 집 명의를 다시 남편한테 돌려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사회행위 취소권인데요. 그런데 사회행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이혼이래요. 미워서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까지 주려니까 너무 억울해서 자꾸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혼 소송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가정법원에서 같이 묶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시누에게 집 명의를 넘긴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함께 했습니다. 소송 접수와 동시에 그 전에 시누이 명의로 넘겨진 집을 못 팔게 처분 금지 가처분도 같이 해두었고요. 여자분들 법적인 문제 발생할 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면 무료 변론도 많이 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소송 중이고 원래 빌라가 제 집이어서 재산 분할을 50% 이상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살려니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만 아이들과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 서울 스카이 졸업하고 학원에서 영어 선생을 했었어요. 학원 업무가 주말이 없고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해서 일반 건물 관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저 이렇게 둘이 근무하는 거지만 급여가 상당히 괜찮았고 일에 지친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옮기니까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60대신데 미혼이셨고요. 자산이 약 300억 대였어요. 근무 끝나고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데려가셨고 젠틀하시고 나이보다는 훨씬 젊어 보여서 40대 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그동안 지켜봤는데 자기의 이상형과 너무나 맞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만 괜찮다면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해서 23년 차이가 나는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찌질이었고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다들 자리를 잡았던 터라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들과는 다른 월등한 경제력으로 우쭐할 수도 있었고 나이를 밝히지만 않으면 나이 차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전에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혼수 비용으로 1억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때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였어요. 회사 경리를 보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유흥주점에 자주 드나든 영수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팔기도 하고 본인 건물도 여러 개다 보니 접대도 많이 있겠다 이해하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룸사롱에 노래방에 호텔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 부모님과도 상의를 했지만 큰 사업체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돈도 1억 받았고 결혼식 후에 저희 집 아파트며 경제적 지원을 약 20억 정도 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기도 했었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저의 허영심도 한몫했어요. 명품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다시 아등바등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건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약혼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파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파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다 알게 얼굴까지 다 알려진 마당이니 저보다 더 힘들겠죠. 저는 그 사건을 위안받으면서 결혼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동창회가 있어서 먼저 퇴근을 했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남친의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룸사롱 자주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연녀가 있는 건 몰랐어요. 그 내연녀와 통화를 하는데 오빠 결혼하는 거 너무 싫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의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답을 듣고 유추해보면 대리야 내가 애 낳으려고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랑 애기 낳는 건 싫다고 했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넌 화류계 물먹은 여자인데 내 자식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 난 머리 좋은 애기 낳고 싶다. 오빠 정말 너무해. 애기 낳고 바로 이혼할 거지? 그렇지. 나는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딱 맞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계속 사냐? 한 20억 집어주니까 먹고 떨어지겠지. 이러는 겁니다. 절 좋은 대학 나온 머리 좋은 씨바지로 생각한 거예요. 다리가 풀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문을 확 제끼고 방에 들어갔어요. 남친은 놀라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지금 이 전화 뭐야? 그 여자 누구야? 고래고래 소리친 것 같습니다. 술집 여자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솔직히 자기가 이런 여자 한둘이겠냐고. 너무나 뻔뻔한 대답을 하더군요. 그럼 아기 낳고 이혼한다는 건 뭐야? 순순히 답하대요. 자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위자료 넉넉하게 줄 테니까 아기 낳고 헤어지자고. 이래서 혼인신고 먼저 했구나.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도망 못 가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판 시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돈이고 뭐고 이 결혼은 아니다. 난 그래도 남친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시바지로 결혼할 수는 없다.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니? 고래고래 욕을 해주면서 이 결혼 안 한다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물론 출근도 안 하고 있고요. 저더러 1억 먹고 떨어지라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벌써 저 말고 다른 신분감을 찾으려고 구인 사이트에 격리 직원 구한다고 벌써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까다롭게 시바지를 구하고 있는 거죠. 대학, 외모, 집안 등등등. 너무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자존감 높게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나 봅니다. 제 인생은 혼인신고하는 순간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바지 안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게 다행이지만 아기 낳고 이런 상황이면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사실 멘탈이 붕괴된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김건모 사건이 나오면서 비슷하면서도 더 비참한 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혼인신고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살아보고 하셔도 늦지 않아요. 전 혼인 무효소송, 혼인 취소소송 이런 거 준비 중입니다. 어서 기운 차리고 변호사 만나러 가야겠어요.